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주식 투자의 원칙, 그 10가지, 한 10가지 정도 되죠. 첫 번째 시간, 계좌 쪼개기.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주식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제 블로그를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이기 전에 주식을 전업 트레이딩을 아주 오래전에 했었죠. 아주 오래전에 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전업 트레이더는 아니고, 그때 HTS가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에 이제 전업 트레이드를 한 7년 정도를 하고, 다시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재개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주식 시장이 폭등을 했죠. 지금 이제 뭐 신고가를 만들고 있으니까 오늘 날짜로 보면 삼성전자가 7만원에서 500원 빠지는 69,500원까지 왔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많은 그 일반 개인들이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뭐 횡단보도니 건물, 뭐 식당에서 주식 이야기들을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주식 계좌도 서서히 만들고 있고, 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제대로 배우고 하지 않으면은 백전백패 이건 뭐 하나 많아요. 자, 주식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서 그래요. 주식 시세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나는 내 재산을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빚을 낸 투자자인 경우에 그 주식의 변동성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파는 경우가 있고, 많이 먹지 못하고 파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면 손절매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기초가. 자, 그 기초를 탄탄하기 위한 제가 10가지 법칙을 좀 만들어 봤어요. 원칙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이 계좌 쪼개기예요. 계좌 쪼개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식에 관해서는 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1년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소액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매매 기법이 만들어지면, 뭐 장기 투자는 상관없어요. 장기 투자는 이렇게 뭐 그냥 사서 모으면 되니까 좋은 주식. 때 되면 돈이 나오면 그냥 분할해서 사서 모으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전업으로 하겠다. 전문적으로 좀 하겠다. 아니면 은퇴 후에 전문적으로 주식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 자요. 우리는 지금 투자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회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 화폐가 그냥 시중에 막 헬리콥터로 뿌리는 시대에, 헬리콥터로 뿌리는 그런 현대 화폐 이론에 의해서 무제한 공급 완화를 해서 화폐 가치가 시장에서 뭐 쓰레기와 같아지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자,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는 아파트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자산 가격만 부동산만 폭등한 게 아니죠. 뭐 카카오니 네이버니 뭐 미국의 나스닥의 상장주들 어마어마하게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진짜 이게 뭐냐면은 양극화가, 이제 투자를 해서 내가 거기서 자본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은 이제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상급지로 이사를 가고 더 좋은 주택을 사고, 자, 그러면서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20억, 30억, 2배, 3배 오른 것은 바로 그러한 원인에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되고, 다른 자산에서 자산이 2배, 3배가 되고, 그것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서 부동산이 거품이 생기고, 자,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화에서 돌아가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을 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는 필수다.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자,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최소한 몇 가지 상품에 투자할 줄은 알아야 된다. 주식, 부동산은 기본이고, 자, 금도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원재료도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트코인도 투자 상품이에요. 이제 비트코인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를 왜 다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자, 요즘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 전국 슈퍼 불장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들어가고 있고, 뭐 전국적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열기가 너무 뜨겁다. 자,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자기 능력 이상으로 막 부채를 만들어서 자, 갭 투자를 하고 뭐 개수를 늘려가고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모습들이 전국 시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을 사면 올라가니까 지금. 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잠시 이제 부동산 얘기지만, 만약에 내가 전국 지방에 뭐 10개, 20개를 샀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또 어느 시기 되면은 그냥 갑자기, 뭐랄까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냥 열기가 확 식어버리면서 확 꺾이는 거예요. 그럼 뭐 예전에 송도를 봐도, 송도 오피스텔 프라운가요? 그거 분양할 때만 해도 수천 대 1인데,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시장이 꼬꾸라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막 10개, 20개 부채를 빌려서 샀어요. 뭐 갭 투자로. 그런데 시장은 꺾어졌어요. 그리고 전세값은 폭락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개, 20개 막 사신 분들은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폭락해도, 하한가에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 때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럼 위험 회피가 가능하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장이 꺾어졌어요. 근데 내 능력 이상의 부채를 발행해서 많은 물건을 들고 있는데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투자자로서 살라고 하면 다양하게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너무 부동산에만 몰빵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다친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과거에 2006년도 상승 사이클에서 소리 없이 돈 많이 벌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분들이 많아요. 뭐 자살한 분들도 많고, 송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분양권 올라가니까 분양권 수십 개씩 사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다양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꺾였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투자금을 돌려서 또 돈을 벌고, 주식시장이 또 꺾여지면 또 부동산 시장이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부동산 시장 가고, 부동산 시장이 또 꺾여지고, 주식시장도 꺾여져? 그러면 금도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시장에서 2배 벌고, 부동산 시장에서 또 2배 벌고, 금 투자해서 2배 벌고, 뭐 원재료 들어가서 또 벌고, 그렇게 해서 자산을 늘리는 속도를 n의 제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슈퍼부자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다양하게 배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부동산을 하는데,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언제 부동산이 위기가 올까? 여러분들 거의 공급량에만 의존하잖아요. 공급량이 많아지면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다. 갑자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금리 올리면 사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은. 그렇잖아요. 일단 매수세가 끊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채 허덕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주식시장, 채권시장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도 알아야 되고, 거시경제도 알아야 되고, 시장의 유동성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밸런스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밸런스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주식시장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장기채권, 10년짜리 장기채권 금리가 2%가 되면 위험하다고 그래요.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제의 그런 징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동산만 가지고 주택시장의 공급량, 뭐 입주 물량, 뭐 기타, 뭐 데이터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투자를 좀 다양하게 하면서 다양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주택시장도 바라보고 주식시장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자산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데,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은퇴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돼야 돼요, 이제는. 투자자가 돼야 우리가 상위 클래스의 레벨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은퇴하면 주식도 회사 다니면서 이제 못했던 주식도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부동산도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채권도 사고, 금도 사고, 그런 전문 투자자가 되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자. 미리미리. 제가 그래서 항상 주식도 빨리 배워라. 빨리 배워야 된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해요. 제가
주식만 한 20년 넘게 했어요. 20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뭐랄까요. 저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매매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승률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승률을 높이면서 자신의 매매 기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딱 가지고 그런 원칙, 자신의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나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머니를 가지고 들어가고 어느 정도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사이즈에 들어가고 자, 들어가고 나가고가 굉장히 자유스럽다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얼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런 것은 본인이 투자 원칙이 없고 매매 기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매매 기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은 이제 그런 매매 기법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정도 고수의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전업 트레이더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1년에 뭐 6억씩 벌고 그러잖아요. 한 달에 6천만 원씩 벌고 뭐 그러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하루에 뭐 300씩 막 그렇게 벌잖아요. 그러면 그 300을 버는 매매 기법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우리는 그러한 투자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기가. 자, 그 기본기가 바로 계좌를 쪼갤 줄 알아야 된다. 계좌를 쪼개서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송을 해보는 거예요. 계좌를 쪼갠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증권 계좌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초보자들은 그 계좌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를. 저도 옛날에 하나 만들어서 했어요. 하나를 만들어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내가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데, 한 개 계좌로 하면 그 계좌 안에 돈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때 나의 습관, 나의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그 투자하는 돈이 성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성격대로 그 돈이 다 몰빵으로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주식이 빠지니까 계속 내가 그 주식을 물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물타기. 그리고 하락장에서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쪼개자. 만약에 계좌를 한 5개 이상으로 쪼갰어요. 보통은 이제 3개를 쪼개든 5개를 쪼개든 7개를 쪼개든 10개를 쪼개든 그것은 자신의 습관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개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5개 이상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 이상으로 쪼개버리면 각각의 계좌에 투자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는 계좌가 있을 거고, 이거는 스윙으로 투자하는 습관이 있을 거고, 이쪽 계좌는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로 하는 습관이 있을 거고, 자, 그렇게 돈을 분산을 시키라는 거예요. 분산을. 자, 그리고 해외 주식을 또 사는 계좌가 또 있을 것이고, 자, 그렇게 쪼개서 하라는 거예요. 쪼개서.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느 계좌에서 깨지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계좌에서 단기 트레이닝에서 깨졌다고 하면 그 단기 트레이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B 계좌에서 수익 투자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 투자에서 승률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수익 투자가 또 맞을 수 있어요. 그 시간에는. 그리고 어느 시간에는 또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된 다음에 다시 단기 트레이딩 와서 단기 트레이딩 계좌로 또 하면 되는 거고, 장기 계좌는 계속 장기로 사면 되는 거고, 해외 계좌는 해외 계좌로 계속 굴리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습관이 다양해야지 우리가 이 복잡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자,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날 뭐 하루에 뭐 몇백만 원이 깨졌다, 몇천만 원이 깨졌다, 심지어는 몇 억이 깨지시는 분도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자, 그렇게 되면 그날 돈이 깨지면 이게 심리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흔들려가지고 바로 복구를 하려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무리하게 배팅을 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를 분리하자. 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습관이 생기겠죠. 다양한 투자 습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투자 습관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그런 투자 습관이 생기면 그것을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걸 메인으로 삼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히 초보자인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할지 모르죠. 당연히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죠. 자, 그러니까 자신에 맞는 스타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투자 습관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그냥 저점에서 천천히 매수를 해가면서 올라가야 되겠다. 자, 그러다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급등 차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좀 많이 들어가고, 자, 그렇게 천천히 가시는 분도 있고, 급등주에 이렇게 급히 따라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건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그 슈퍼개미들이나 전업 트레이더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다 자신의 습관을,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습관을 우리가 함부로 배워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어떤 그 마인드, 그릇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계좌 쪼개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좌를 쪼개는 것은 시장에 대응하기 쉬워요. 쉽게 말해서 어느 경우에 난 종목에 몰두하다 보면 시장에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종합지수가 떨어지고 막 그럴 때. 자, 그런 변동성에서 브레이크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좌 쪼개기는. 자, 이제 장점을 보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렇게 계좌 쪼개기를 해놓으면 몰빵 투자를 자제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계좌가 하나 있으면 그냥 그 계좌에 돈을 담궈놓고 계속 주식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좌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10개로 쪼개서 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주식에 물렸으면, 어느 주식에 그 계좌로 물린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은 그냥 500만 원치만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스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장점이 있다. 자,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분할 매수가 또 가능해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사는 거는 기술이고 파는 거는 예술이라고 그래요. 자, 사는 거는 이렇게 차트를 보고 바닥 차트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팔 때는 차트가 우리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샀는데 2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2배, 사람의 심리는 2배 오르면 팔게 돼 있어요, 그거. 자, 그런데 보통 올라가면 급등주는 또 5배, 10배 오르잖아요. 그 5배, 10배까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그 한 계좌를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계좌에 있으면 그거 팔게 돼요. 팔게 되니까 내가 좋은 주식이 있다. 이 주식은 정말 갈 것 같다. 그러면 같은 주식이라도 계좌를 분리해서 사라는 거예요. 분리하면 이것은 오늘 매도하고 다음 계좌에 있는 것은 내일 매도하고, 그쵸? 그렇게 분리해서 매수할 수 있다. 매도할 수 있다.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할 수 있다. 자,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전업 트레이드 할 때는 이제 주식이 이제 깨졌으니까, 자, 요즘은 이제 깨지진 않아요. 요즘은 잘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무슨 차이냐면 이제는 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스타일, 매매 기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거 아니면 나는 절대 그 시장의 그 내동 매매나 뭐 어떤 원칙이 없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매매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계좌를 쪼개가지고 각자 스타일들을 달리해서 다양하게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시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매매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승률이 높아진다면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여러분들은 그냥 주식시장은 그냥 여러분들의 그 현금 출납기가 되는 거예요. 현금 출납기가. 자, 그 정도로 주식시장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위험도 많지만, 위험이 많은 건 그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공부를 안 하고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들어와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결국 성공을 하려면 3%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장기 투자는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떤 스윙 투자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려면 3% 안에 들어야 된다. 자, 그 3% 안에 들어야 되려면 매매 스타일을 자기가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는 매매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 매매 스타일은 계좌 쪼개기를 통해서 다양한 그 투자 습관을 한번 가져보면서 한번 만들어 봐라. 자,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